드라마의 코너 속 코너죠. 이름하여 썸네일로 말해요. 여기 계신 네 분은 지난 2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3년은 어때야 한다고 보시는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주년을 담은 썸네일을 칠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답변이. 들어볼까요? (2년은) 너무 길었다. 2년은 예. 너무 길었다. 그림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아, 이거는 그림, 이거로만으로도 예. 승부가 된다. 이자로 그냥 이자가 쭉 늘어졌잖아요. 겪어보지 못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외교 정책, 안보, 민생, 경제, 교육, 예를 들어서 취약 연령을 5세로 5세로 낮추는 문제 그냥 얘기했다가 걷어들이고 52시간 문제, 대일 관계, 이런 등등등 거기다 대통령의 경로, 부인 문제, 장모 문제 그런 2년이었기 때문에 정말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2년은 너무 길었다. 그런데 3년은 오죽 길겠냐. 정치 참 만만치 않네. 제가 이렇게 썸네일을 다룬 것은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이 정치인이 딱 되고 나자마자 그 20년 동안의 오랜 인연에 검찰의 그 동지적 관계에서 정치인이 되니까 놀라움 내지는 때로는 이 마음의 서글픔 이런 게 한꺼번에 다 있었을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보이고 있잖아. 너만 바라본 많은 날들 물거품이 돼버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오찬 초청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아니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아직 사랑하는 나 너도 알고 있잖아. 또 원래는 좀 불편해져 보인다는 그게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김성태가 본 윤석열 대통령의 내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지난 2년이 역대 최악의 독선과 무능과 불통의 2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4%가 나왔는데 그 수치가 87년 민주화 이후 집권 2년차 대통령의 역대 최저 지지율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두 개의 사건이 우리가 오늘도 많이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논란, 그러나 정치 공세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지금 기소해서 이 최상병 사건을 덮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두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서 앞으로 남은 3년의 이 정부의 국정 운영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고통스럽지만 국민은 절박했는데 정권은 한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다, 물가 때문에. 다음에 코로나 때 졌던 빚, 이제 막 갚아야 되는데 원금까지 도저히 대책 안 선다. 예.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의 절박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얘기하지 못했던 그렇게 계속 한가하게 보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필사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죠.
보면은 아쉬운 이 평가들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집권 3년 차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부터 변화가 필요한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장악력이라고 할까요? 당정 관계 변화 있을 거라 보세요? 국민의힘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식이나 또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 지적도 있지만은 집권당이 집권당다운 면모를 잃어버리고 용산만 쳐다보고 당이 그냥 주체적이면서도 좀 자발적이면서도 좀 국민들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집권당의 면모를 아예 상실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협치를 통해서 국회에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강대강 대결만 국힘이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건 대단한 그런 잘못한 내용이죠. 그렇기 대통령이 때문에 그립을 좀 높거나 아니면 당이 스스로 좀 벗어나야지 당정 관계가 좀 그래서 벗어날 텐데. 왜 그럼 국민의힘은 그럴 수밖에 없었냐. 용산의 뭐 입장이 워낙 단호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걸 뭐 여야 간에 이렇게 협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전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국민들의 쓴소리, 국민들의 아픈 소리도 가감없이 용산에 전달할 수 있어야만이 집권당의 면모를 국민들 신뢰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건데 계속 대통령 용산만 쳐다보고 또 용산의 어떤 입장만을 갖다 뒷받침하는 그런 뭐 집권당으로 가면은 지금 상황에서 극복이 안 되죠. 예, 일단 장악력은 더 세질 것 같아요? 아니면 약해질 것 같아요? 약해지죠. 그리고 저는 뭐 일종의 폭풍전야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위기가 발생하고 수습하는 능력이 훨씬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 추진이나 이런 것도 정말 어설무능하게 하고 독단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수습할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당도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대통령 들이받고 야 특검하자 뭐 이렇게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대통령도 당에 대한 그립을 놓자니 정말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어떤 임계점을 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침몰하는 길로 가기 위한 가는 이 폭풍전야 같은 겁니다. 이럴 때는 대통령이 지도자답게 정면 돌파를 해줘야 되고 내놓고 그렇게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당에서는 당분간은 못합니다. 그럼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할지 볼게요.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당원들에 대한 뭐 절규 아니겠어요?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는 거에 대한 소위 분노, 울분, 믿기 싫은 현실에 대한 일종의 뭐 반발일 텐데요. 저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무언가 굿을 해야 됩니다. 굿이라는 게 뭐겠어요? 전당대회거든요. 전당대회 하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떠들고 지난번 총선은 이래서 졌네. 지난 정부 2년 동안은 우리가 이래서 망했네. 그런 소리 안 나오겠어요. 그럼 푸닥거리를 해야 돼요. 저는 지금 뭐 당원 100%니 다음에 무슨 뭐 50대 50이니 저는 이 룰을 개정한다 안 한다보다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이거를 사실 이게 시간을 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간을 끈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뭐 조기 레임덕이 시작됐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당선된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눈치를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윤 대통령이 공천 줄 것도 아니고 임기도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조금 내려놓으셔야죠. 예전처럼 내 뜻대로 안 된다 정치가.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통령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려놓으면 듣게 돼 있습니다. 여당 얘기도 듣게 돼 있고 민주도 듣게 돼 있고. 이 탈당 요구가 좀 분출하기 시작한 기점이 있죠. 네. 비선 논란이 보도가 되면서였는데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입니다. 일단
물론 대통령실도 부인하고 이 대표도 그런 적 없다고 부인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뭐 기사가 나오고 지금 민주당 진영보다는 아무래도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 내적으로 엄청난 뭐 충격이었죠, 사실상. 글쎄, 저는 이건 대체로 민주당이 좀 이 정치 기술이 좋아요.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하나의 또 이것도 기술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그 이상 이하도 보지 않습니다. 저는 뭐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예. 왜냐하면 특히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면 조치를 해야 되죠. 내용이 충격적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경쟁자를 고위직에 인선하지 않겠다. 총리 협의하겠다. 뭐 4가지를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 4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치가 없어요. 고발도 안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다음에 이양수 국민의힘 이 의원이 윤활유 정도다. 글쎄요, 저는 일단 뭐 사실이 좀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 첨예한 대립 상황이나 어떤 민감한 회담 앞두고서는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윤활유 역할로 비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도 그래요. 어쨌든 그 세평이나 이런 거를 볼 때 함성도 교수나 이런 분이 뭐 전혀 없는 거를 얘기했을 리는 없어 보이고 그 사실은 사전 협의가 좀 몇 차례 이루어지다가 잘 안 돼서 전격적으로 이 두 당사자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뭐 부수적인 역할은 한 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뿐입니다. 충격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이제 당원들,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인터뷰의 의도가 중요한 건데. 아니 의도는 두 번째 치고 아니 본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게 전혀 사실무근이 아닌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안 그래도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김건희 여사의 녹음 있잖아요. 원래 국민의힘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대통령도 이런 국민의힘이라면 해체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등등등과 연관이 되면서 트로이의 목마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원들이 탈당을 요구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트로이의 목마는 뭐 여러 명의 병사가 있었지만 이거는 대통령 혼자 용산의 목마가 된 거예요. 내용이 좀 충격적인 대목이 특히 이제 여당 지지자들 시각에서 봤을 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 지지자들 중에는 아예 영수회담 하지 말자. 범죄자하고 무슨 영수회담이냐. 이렇게 반대하는 강경한 목소리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지금 같은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려면 야당의 협조 없이, 야당 대표의 협조 없이 국정 운영을 못합니다. 총리 임명 하나 못하고 장관 임명 하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지에 대해서 기존의 윤 대통령이 보였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런 고민을 실제로 했다면 저는 오히려 전향적이라고 봐요. 오히려 문제는 저런 얘기가 여과 없이 밖으로 막 흘러나와가지고 저 교수님들이라는 분들이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 게 과연 저게 좋은 모습일까. 진짜 그 두 분이 특사나 메신저 역할을 했다면 사람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봅니다. 야, 박원석 의원 제가 안지 뭐 한 15년 넘었는데 오늘 정말 너무너무 저하고 의견이 똑같네요. 이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큰 정치. 문제는 사람을 잘못 쓴 거죠. 이런 걸 무덤까지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게 이제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저는 이번에 이거 공개되는 거 보고 정말 뭐 이따위 사람들이 다 있나. 정말 평생 무덤까지 갖고 가고 정말 죽기 전에 회고록이나 남길 얘기를 이렇게 언론 나가서 떠드는 것. 저는 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원래 의도했던 말을 완전히 뜻을 훼손시키는 정말 엄청난 손실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걸 뭐 윤 대통령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도 사람 잘못 본 거죠, 거꾸로.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